네, 안녕하십니까. 2027학년도 6월 모의평가 과학탐구 영역 화학 1 해설 강의를 맡게 된 서울대 화학부 강현재입니다. 지금부터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해설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기 표시되어 있는 자료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난이도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 풀었을 때 체감 난이도를 별 1개부터 5개까지 나타내는 거고요.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실제로 느끼셨을 난이도와는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 점, 그 점 미리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정답률은 이 강의를 촬영하는 시점 기준 대성마임에게 정답률 자료를 활용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의외로 이제 복병으로 작용해서 30% 가까운 학생들이 틀렸는데요. 왜 그런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솜사탕은 설탕을 열로 녹여서 실 모양으로 길게 뽑아내면서 막대에 감아 만들죠. 이때 설탕은 탄소를 포함하기 때문에 당연히 탄소화합물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 아니면 2번인데요. 고체 설탕이 열에 의해서 액체 상태로 녹는 반응입니다. 주목하셔야 될 부분이 열에 의해서죠. 자, 어떤 그 물체가 있을 때 세 가지 상태를 가질 수가 있죠. 고체, 액체, 그리고 기체. 자, 고체에서 액체가 되거나 액체에서 기체가 되는 반응은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는, 즉 열을 흡수하는 흡열 반응입니다. 반대로 기체가 액체로 돌아가거나 액체가 고체로 돌아가려면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이죠. 그래서 이 반응은 발열 반응입니다. 그래서 니은에 들어갈 말은 고체에서 액체가 되는 반응이기 때문에 흡열 반응이라고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2번 문제, 원자 모형 문제입니다. 그림 가는 이온 X-의 전자 배치가 아르곤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즉 X는 전자를 하나 얻어서 아르곤이 됐기 때문에 X는 염소가 되겠죠. 그 다음 나는 이온 Y+랑 Z2-의 전자 배치인데요. 그 결과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Y는 전자를 하나 잃었기 때문에 Y는 나트륨이 되고요. 그 다음 Z는 반대로 전자를 2개를 얻어서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게 됐기 때문에 Z는 산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X와 Y는 전부 3주기 원소죠. 그래서 맞는 설명이 되고요. 다음 니은, Y 고체, 나트륨이죠. 금속이기 때문에 고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을 가지게 됩니다. 니은 맞는 설명이고요. 마지막 디귿, Y와 Z는 나트륨이랑 산소는 2대1로 결합해서 Na2O라는 안정화 화학물을 만들죠. 그래서 디귿도 맞는 보기가 됩니다.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 맞기 때문에 정답은 5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3번 문제입니다. 화학 반응식, 탄화수소 연소 반응의 화학 반응식 문제인데요. 읽어보시면은 표는 실린더에 C5H4 기체와 산소 기체를 넣고 반응을 완결시켰다고 합니다. 반응식부터 먼저 써보시면은 반응물은 C5H4 기체죠. 플러스 개수는 빼고 쓰겠습니다. O2 기체가 있고요. 그 결과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개수를 맞추는 방법은 쉽죠. CO2의 개수는 탄화수소의 탄소의 개수랑 같습니다. 그래서 5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물에 생성된 양은 그 탄화수소에 결합된 수소의 개수를 딱 절반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산소 원자수는 맞춰주시면은 이쪽에 12개가 있으니까 O2의 개수는 6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반응 전에 C5H4가 1몰이 있고요. O2가 N몰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반응을 시켰을 때 O2가 남아있기 때문에 C5H4가 다 반응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얘가 1몰 반응하면은 개수에 따라서 산소가 6몰 반응,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5몰 생성, 물은 2몰이 생성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 결과 다 반응하고 4몰이 남고 그리고 5몰이 생성되고 2몰이 생성됩니다. 자, 그러면은 N은 구할 수가 있죠. 4에서 6을 더해줘야 되기 때문에 N은 10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V1과 V2를 구해주시면 되는데, 물론 이제 여기 기체의 몰수를 보고 다 합해준 다음에 V1과 V2의 비를 구해주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 반응식을 잘 보시면은 얘 개수가 1이죠. 그러면은 반응 전 반응물의 개수의 합이 7이고요. 그 다음에 반응 후 생성물의 개수의 합도 7입니다. 즉 얘네들이 반응하면은 반응물과 생성물이 모두 기체이기 때문에 반응 전과 후 기체의 물수가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V1과 V2는 같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분수가 통째로 1이고 n이 10이기 때문에 답으로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자 구조에 대한 탐구 활동이고요. 가설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중심 원자가 한 개인 분자에서 중심 원자에 비공유 전자쌍이 없고 그리고 공유 전자쌍 수가 4쌍이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때 그 분자의 분자 모양은 모두 기역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공유 전자쌍 수가 4쌍이고 비공유를 갖지 않으려면은 중심 원자가 14족 원소, 탄소 혹은 규소 이런 형태여야겠죠. 자, 그럼 탐구 과정 한번 보겠습니다. 자, 조건에 맞는 분자를 찾아서 각 분자의 분자 모양을 조사하였더니 이 표와 같았다고 합니다. 보시면은 CCl4 사염화탄소는 정사면 체형이죠. 그리고 SiF4 마찬가지로 정사면 체형입니다. 그래서 얘네 둘이 가설과 일치한다고 했기 때문에 기역은 정사면 체형이 되겠죠. 자, 그런데 분자가 니은일 경우에는 이 가설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분자들 중에서 가설의 조건을 만족하면서 가설과 일치하지 않는 분자를 찾아주면은 NH3는 중심 원자가 질소기 때문에 비공유를 갖죠. 그래서 HCn을 보시면은 중심 원자가 탄소기 때문에 비공유를 갖지 않고 공유 전자쌍수가 4쌍이 됩니다. 이때 기역으로는 정사면 체형이었기 때문에 정답을 골라주시면은 3번이 됩니다. 다음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적 평형 문항이고요. 그림 가와 나는 밀폐된 진공용기에 물을 넣었을 때 시간에 따른 H2O의 기역과 니은을 각각 나타냈다고 합니다. 이때 기역과 니은은 각각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 중에 하나인데요. 처음에 넣어준 H2O가 액체 상태, 즉 물이기 때문에 증발은 처음부터 계속해서 일어나겠죠. 일정한 속도로. 그리고 응축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0이었다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형태를 가지고 동적 평형 이후로는 일정해질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의 모양을 보시면은 처음부터 A로 일정한 가가 기역이 증발 속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0에서 시작해서 일정 시점 이후 B로 유지되는 니은이 응축 속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동적 평형의 정의에 의해서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는 동적 평형 시점인 T2 이후로 같아야 되기 때문에 A와 B가 무조건 같아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보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역은 증발 속도죠. 틀렸고, 다음 니은 A와 B가 같다라고 확인을 했었습니다. 다음 디귿 물의 양은 T3일 때가 T1일 때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동적 평형은 T2 시점부터 이루어졌죠. 그러면은 동적 평형 전까지 자, 물이 있었는데 이 물이 이제 증발되는 반응이 처음에 우세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전체적인 이제 액체 상태의 물의 양은 감소하다가 일정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T1일 때, 즉 동적 평형 이전일 때가 동적 평형에 도달한 이후보다 더 양이 많아야 되겠죠. 그래서 틀린 선지가 돼서 니은만 맞는 2번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이스 구조식 문제고요. 그림은 탄소와 XYZ로 구성된 분자에 대한 자료입니다. XYZ는 각각 질소, 산소, 플루오린 중 하나고요. 가부터 보시면은 중심 원자가 탄소기 때문에 X와는 이중 결합을 해야 되고 Y와는 단일 결합을 해야 중심 원자에 결합한 공유 전자쌍수가 4쌍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가 산소고 Y가 플루오린이 되고요. 자동으로 나머지 하나 Z는 질소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가는 COF2, 그 다음에 나는 NF3, 그리고 다는 N2F4가 되고요. 그리고 질소는 공유 전자쌍수가 3쌍이어야 되기 때문에 전부 단일 결합으로 그대로 놔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X는 질소가 아니라 산소죠. 그래서 틀린 선지가 되고요. 니은 나는 NF3는 극성 분자죠. 맞는 설명이 되고요. 다음 디귿 다중결합이 있는 분자는 가에만 다중결합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니은만 맞는 선지이므로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7번 전기 음성도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XYZ로 구성된 분자가 이렇게 3개가 있고요. 각각의 구성 원소의 전기 음성도 차를 나타낸 자료입니다. 이때 XYZ는 이 HCO 중 하나인데요. 분자에서 C와 O는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전기 음성도 세기를 한번 나열해 보면은 자, 일단 문제 자료에서 C가 H보다 더 크다고 되어 있죠. H가 여기 있으면은 C가 여기쯤 있고, 그리고 산소가 탄소보다 전기 음성도가 높은 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전기 음성도가 더 크다라고 생각해 줄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H랑 C 사이, C랑 O 사이의 전기 음성도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난 모르지만 확실한 거는 이 차이가 제일 큰 거는
제일 작은 h랑 제일 큰 o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 원자가 z고 x가 곁다리로 결합한 분자는 우리가 H2O를 생각해 줄 수가 있죠. 그래서 x가 h가 되고요. z가 o가 됩니다. 그럼 나머지 하나 y가 c가 되겠죠. 그리고 b는 2가 됩니다. 그러면은 x랑 z 전기 음성도 차 요만큼이 기억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나머지를 보면은 일단 XAY는 탄소랑 수소로 구성된 분자죠. 그렇기 때문에 중심 원자 탄소가 하나짜리인 분자는 메테인 CH4를 생각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는 4가 되겠죠. 그리고 YZB는 자동으로 CO2가 됩니다. 그래서 C랑 H 사이 전기 음성도 차이가 요만큼이 M이고, 그리고 C랑 O 사이 요만큼이 N이 됩니다. 그럼 자동으로 기억은 M 더하기 N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럼 이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은 M 플러스 N이다. 방금 확인한 내용이고요. 니은 XBZ H2O에서 Z가 산소죠. 산소가 제일 전기 음성도가 크기 때문에 부분적인 음전하를 띠게 됩니다. 맞고요. 다음 디귿 결합각은 YZB CO2죠. 직선형이기 때문에 180도입니다. 그 다음에 XAY는 CH4 정사면체형이죠. 109.5도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이 더 크기 때문에 디귿도 맞는 선지가 됩니다.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 맞기 때문에 정답으로 5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자수랑 오비탈에 관련된 문제고요. 바닥 상태 나트륨 원자의 전자 배치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서로 다른 오비탈에 대한 자료입니다. 자, 우선 나트륨에서 전자 배치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은 1s, 2s, 2p, 그리고 3s가 있죠. 자, 보시면은 n 플러스 l이 있고 ml이 있기 때문에 다 나열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n 플러스 l은 1s가 1, 2s가 2, 그리고 2p랑 3s가 모두 3이죠. 그리고 가질 수 있는 ml 값으로는 s는 전부 0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p 오비탈은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조건을 순서대로 1번, 2번, 3번 조건이라고 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볼게요. 1번 조건에 의해서 만약에 가, 나, 다 중에 ml이 0이 아닌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이나 1인 오비탈이 있을 경우에는 가나다가 서로 다른 오비탈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조건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ml이 모두 0이어야 되고요. 다음 2번 조건에 의해서 n 플러스 l이 가와 나가 같으려면은 n 플러스 l이 1이랑 2면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같을 수가 없죠. 그래서 n 플러스 l은 가와 나가 3으로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와 나는 각각 얘네 중에 하나인데 2p 0만 가능하기 때문에 가와 나는 각각 2p에서 ml이 0인 오비탈 혹은 3s 오비탈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3번 조건으로 최종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n이 가와 다가 같다고 합니다. 만약에 가가 3s면은 n이 같을 수가 없죠. 그래서 가는 2p 오비탈이 되고요. 이때 ml은 0이고요. 그 다음에 나가 3s, 그 다음에 다가 2s가 됩니다. 이렇게 결정해 주시면 이제 보기를 보실 수가 있죠. 기억, 나는 3s이기 때문에 모양이 구형이 맞죠. 다음 니은, 에너지 준위는 나가 3s고 가가 2p이기 때문에 다전자라고 해도 얘네들의 에너지 준위 변화 관계는 역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니은도 맞는 설명이 되고요. 다음 디귿,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는 2s에는 2개가 들어있고요. 3s는 나트륨이기 때문에 하나만 들어있죠. 그래서 디귿도 맞는 선지가 됩니다.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 맞기 때문에 정답으로 5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위원소 문제고요. 그림은 용기 가와나에 들어있는 기체를 나타낸 자료라고 합니다. 보시면은 가와나 모두 H2S만 들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용기에 들어있는 전자수 비가 6대 5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핏 보면은 되게 계산이 복잡한 문제처럼 보이는데 전자수라고 하면은 여기 있는 분자들은 전부 이제 중성 분자들이기 때문에 전자수가 곧 양성자수가 됩니다. 그런데 모든 분자가 다 동일한 H2S죠. 양성자수는 중성자수에 관계없이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양성자수 B는 곧 그냥 이 기체가 몇 몰 들어있는지 기체의 몰수 비가 됩니다.
그래서 전자수비가 6대 5라는 거는 이 문제 한정으로 이 안에 들어있는 기체 분자수가 6대 5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EX 대 X 플러스 Y가 6대 5가 돼서 X랑 Y가 비율이 3대 2가 됩니다. 자, 이 문제에선 편의상 그냥 X를 3이라고 두고 Y를 2로 두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6몰 그리고 여기 3몰 2몰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X 대 Y가 3대 2이기 때문에 기억은 맞는 선지죠. 다음 니은 각각에 들어있는 특정 H2S의 질량을 물어보고 있는데요. 자, 일단 몰수부터 써보겠습니다. 가에 들어있는 질량수 34짜리 H2S는 6몰이죠. 그 다음에 질량수 37짜리는 지금 2몰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상태에서 일단 몰수비가 3대 1이기 때문에 얘만 계산해주면은 3이 나오죠. 자, 그런데 이 분자 하나하나의 질량수를 계산해 보시면은 분모에 있는 이 녀석이 더 무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의 분자량을 곱해주면은 이 값이 3보다 더 작아지겠죠. 3보다 더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니은은 크다고 했기 때문에 틀린 선지가 되고요. 다음 디귿 1g의 각각의 분자에 들어있는 양성자 수를 묻고 있는데요. 앞서 보신 것처럼 전부 H2S이기 때문에 얘네 분자 하나하나에 들어있는 양성자 수는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g의 뭐뭐에 들어있는 뭐뭐를 묻는다고 하면은 일단은 분자량의 역수부터 취해줘야겠죠. 단위 질량당 자료가 나오면은. 그래서 분자량을 계산해보면 질량수를 계산해보시면은 이쪽이 더 크기 때문에 같은 질량 안에 들어있는 양성자 수는 반대로 이렇게 크게 됩니다. 그래서 분자량이 더 가벼운 쪽이 더 이 값이 더 큰 값을 갖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얘는 1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서 디귿도 틀린 선지가 되고요. 기억만 맞는 선지이기 때문에 정답으로 1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이스 전자점식 문제이고요. 표는 이번에는 플로린이 주어져 있고요. XYZ는 CNO 중 하나입니다. 자, 그럼 이제 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X랑 플로린으로 구성된 3원자 분자인데요. 중심 원자가 얘네들일 때 플로린은 하나만 있을 수가 없죠. 그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플로린이 무조건 2개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은 분자식이 XF2인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분자를 찾아주면은 OF2밖에 없죠. 그래서 X가 산소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비공유 전자쌍 네,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화환원 반응을 분석하는 문제고요. 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H2O2에서 산소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서 마이너스 1 그리고 생성물에서는 0, 마이너스 2의 산화수를 갖습니다. 그러면 이 반응을 분석해 보시면은 산소는 산화수가 1만큼 감소한 환원 반응을 했고요. 그리고 원자수가 2개니까 2 곱해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X의 경우에는
산화수가 1만큼 증가하는 산화 반응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원자수 2개죠. 이러면은 산화수의 변화량 총합이 0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조건에서 가에서 산소의 산화수 중 가장 큰 값을 물어봤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 값이 1이기 때문에 나에서 Y의 산화수 중 가장 작은 값도 마이너스 1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나에서 각각의 산화수를 써주시면은 0, 0이고요. 생성물에서 X는 산소가 마이너스 2짜리니까 1과 음이온인 거 감안해주면은 플러스 2m 빼기 1이 되고요. Y의 산화수는 앞에 마이너스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Y의 산화수 중 가장 작은 값이 마이너스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계산해 주시면은 m이 3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x의 산화수가 나오죠. 생성물에서 x의 산화수는 플러스 5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산화수 계산을 해줍시다. x는 산화수가 5만큼 늘어났죠. 그리고 y는 산화수가 1만큼 감소했습니다. 그러면은 x 원자수가 2니까 2를 곱해줍시다. 그러면은 앞서 반응과 마찬가지로 산화수의 총 변화량이 0이 되려면은 y가 10개만큼 반응해야겠죠. 그래서 이 반응에서 y 원자수가 총 10개가 되려면은 a가 5, 그 다음에 c가 10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b를 구하는 과정은 그냥 원자수 계산만 해주시면 됩니다. 산소 원자수부터 보시면은 산소 원자는 반응물 쪽에 b개, 그리고 생성물 쪽에 m이 3이니까 6개가 있죠. 다음 수소 원자의 경우에는 반응물 쪽에 2b개, 그리고 생성물 쪽에 d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풀어주시면은 b는 u, 그 다음에 d는 12가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a분의 d를 물어봤기 때문에 a에다가 5, 그 다음에 d에다가 12를 대입해 주시면은 정답은 2번인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12번 문제 여기서부터 3페이지죠.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몰농도 문제고요. 그림은 T도시에서 2.6 몰농도의 A 수용액 200ml를 만드는 과정을 나타낸 것입니다. 보시면은 조건에서 이 수용액의 밀도가 D g/ml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그냥 부피를 Vml라고 해줄게요. 그러면은 밀도 공식에 의해서 W는 V 곱하기 D가 되겠죠. 그래서 묻는 값이 W이기 때문에 V가 얼마인지만 구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첨가된 A의 양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1몰농도 수용액의 부피를 Vml라고 해줬기 때문에 이 수용액 안에 들어있는 A의 양을 써주시면은 1 곱하기 V가 되는데 조심해 주셔야 될 거는 이게 단위가 ml이기 때문에 이 용질의 양의 단위가 몰이 아니라 미리몰이라는 거를 미리 숙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A를 0.3몰, 즉 300ml를 첨가했죠. 그리고 물만 추가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A의 양에 영향을 주지가 않죠. 자, 그 상태에서 이번에는 2몰 농도 A 수용액을 70ml를 추가했습니다. 그러면은 2 곱하기 70ml만큼 증가한 거죠. 그 결과 2.6몰 농도 200ml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 식을 풀어주시면은 140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520이죠. 그럼 계산해 주시면은 V가 80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얘는 V에다가 대입만 해주면 되니까 W는 80D가 나오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됩니다. 3페이지의 첫 문제였지만 식 한 줄로 정리되는 굉장히 깔끔한 문제였습니다.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의 주기성과 관련된 문제로 오답률 4위에 랭크될 만큼 꽤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가는 원자 ABCD의 1차 이온화 에너지분의 3차 이온화 에너지를, 그리고 나는 원자 BCD의 원자 반지름 혹은 이온 반지름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자료부터 볼게요. 자, 1차 이온화 에너지의 대소관계가 이렇게 되죠. N과 O 사이는 예외 구간이기 때문에 N보다 O가 더 작은 에너지 값을 가지고요.
이제 2차, 3차 이온화 에너지로 하나씩 밀면서 관찰해 보시면은 하나씩 밀면은 2차는 이렇게 되고 3차는 하나가 더 밀려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3차를 보시면은 마그네슘이 제일 크고 그 다음이 나트륨, 그 다음이 플루오린, 그리고 알루미늄이 가장 작은 값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정리해 주시면은 한 번에 써보겠습니다. 3차 이온화 에너지는 마그네슘이 제일 크고 그 다음이 나트륨, 그 다음이 플루오린, 그리고 알루미늄이 가장 작은 값을 가집니다. 1차 이온화 에너지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써보겠습니다. 플루오린이 제일 크고 3주기 중에서는 이 셋 중에서는 마그네슘이 제일 크죠. 예외 구간이기 때문에. 그 다음이 알루미늄, 그리고 나트륨이 가장 작은 값을 가집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기억이 원자 반지름이냐 이온 반지름이냐를 따져야 되는데, 만약에 기억이 원자 반지름을 표기상 RA라고 쓰고 레디우스 오브 아톰, 그 다음에 이온 반지름을 RI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원자 반지름부터 대소를 비교해 주시면은 나트륨이 제일 크고 마그네슘, 알루미늄, 그리고 플루오린 순으로 작아집니다. 이온 반지름 같은 경우에는 원자 반지름 대소 관계에서 플루오린만 맨 앞으로 빼주시면 되죠. 자, 그러면은 기억을 가정을 해봐야 되는데, 만약에 기억이 원자 반지름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B가 제일 큰 원자거나 혹은 두 번째로 큰 원자여야 됩니다. 이 넷 중에서. 그래서 B가 될 수 있는 후보로는 여기서 나트륨 혹은 마그네슘이죠. 이것보다 완지름이 더 작은 게 최소 두 개는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B가 나트륨 혹은 마그네슘이라고 해보고 이제 1로 넘어가 봅시다. 여기서 B가 이온분의 E3가 제일 작죠. 그러면은 여기서 제일 작은 애가 될 만한 거를 찾아봐야 되는데, 자, 이온분의 E3 분수 대소 비교를 위해서는 확실히 대소 관계를 알 수 있는, 즉 다시 말해서 엇갈려 있는 애들을 좀 찾는 게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플루오린과 나트륨, 플루오린과 마그네슘이 서로 엇갈려 있죠. 그래서 분모가 확실히 더 큰 나트륨과 마그네슘은 확실히 플루오린보다는 큽니다. 같은 이유로 나트륨과 알루미늄이 지금 엇갈려 있죠. 그래서 나트륨도 알루미늄보다 큽니다. 자, 그러면은 앞서서 B가 될 수 있는 후보로는 나트륨 혹은 마그네슘이라고 했는데, 이 이온분의 E3가 B가 제일 작죠. 근데 나트륨과 마그네슘 모두 얘네들보다 확실히 작은 애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B가 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기억은 원자 반지름이라고 하면 모순이 생기고요. 그래서 기억을 이온 반지름이라고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B가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첫 번째 혹은 두 번째니까 플루오린 혹은 나트륨, 그리고 C의 경우에는 나트륨 혹은 마그네슘, 그리고 D는 마그네슘 혹은 알루미늄이 됩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B가 만약에 나트륨이면은 방금 봤던 거랑 마찬가지로 이온분의 E3가 가장 작은 것과 모순이 되기 때문에 B는 그냥 플루오린으로 확정이 됩니다. 플루오린이고요.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에는 나트륨 혹은 마그네슘인데, 마그네슘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얘가 마그네슘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그러면은 나트륨 혹은 알루미늄인데, 그럼 지금 보시면은 나트륨이 알루미늄보다 크죠. 그러면은 더 큰 D가 나트륨이 되고 얘가 알루미늄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은 C가 마그네슘이고 D가 나트륨이어야 되는데 안 되죠. 모순이죠. 그래서 지워주시고 C는 나트륨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남은 게 마그네슘 혹은 알루미늄인데, 이 상태에서는 직접적인 대소 비교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3차 이온화 에너지를 비교하시면은 알루미늄이 가장 작죠. 근데 아까 이제 그림에서 봤던 것처럼 그림을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가 마그네슘이고 여기가 알루미늄입니다. 3차 이온화 에너지 기준으로. 그러면은 마그네슘과 알루미늄이 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알루미늄은 여기 있는 애들 그 원자 4개들 중에서 압도적으로 작고 마그네슘이 압도적으로 큰데 1차 이온화 에너지는 보시면은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이죠. 그래서 마그네슘이랑 알루미늄은 1차 이온화 에너지에 한해서는 그렇게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3차 이온화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압도적으로 큰 쪽이 존재하기 때문에 D가 마그네슘이고 A가 알루미늄이라고 추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논리적으로 사실 엄밀한 풀이는 아니지만 이렇게 이온화 에너지의 경향성 갑자기 이제 감소하거나 증가하는 구간을 따져봤을 때 현장에서 구사할 수 있는 풀이는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정을 해주면은 이제 문제를 다 풀었죠.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은 이온 반지름이죠. 다음 니은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 핵전하는 A가 알루미늄이고 D가 마그네슘이기 때문에 A가 더 큽니다. 맞고 다음 디귿 원자 반지름분의 이온 반지름은 자 C가 뭐였죠? C가 나트륨이죠. 그 다음에 B는 플루오린이죠. 자 그럼 대소를 비교해 주시면은 C는 금속이고 B는 비금속이기 때문에 원자 반지름의 이온 반지름을 계산해 주시면은 금속 원자의 경우에는 원자가 더 크기 때문에 이온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이 값이 1보다 작아야 되고요. 반대로 비금속의 경우에는 이온 반지름이 원자 반지름보다 더 크기 때문에 1보다 커야 됩니다. 즉 부등호 방향이 반대가 됐죠. 그래서 디귿은 틀린 선지가 되고요. 기억과 니은만 맞는 3번을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네,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비탈과 전자 배치에 관련된 문제고요. 이 세 가지 조건을 순서대로 1번, 2번, 3번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2, 3주기 13, 14, 15족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건에 해당하는 원자들을 써주겠습니다. 2주기의 경우에는 붕소, 탄소, 질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3주기의 경우에는 알루미늄, 규소, 그리고 인이 있습니다. 자 원자과 전자수부터 써주면은 순서대로 3, 4, 5죠. 여기도 똑같이 3, 4, 5 써주겠습니다. 그리고 3번 조건에 해당하는 s오비탈 전자수 분의 홀 전자수를 써주면은 자 홀 전자는 하나, 둘, 셋이죠. 여기도 똑같이 하나, 둘, 셋. 그리고 s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는 여기 있는 2주기 원자들은 전부 4개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3주기 원자들은 전부 6개죠. 자 그럼 이제 조건을 차례대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1번에서 W랑 X는 일단 3주기 원소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1, 2, 3번 조건들을 다 보시면은 전부 W가 공통으로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이 W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2번 조건에 의해서 원자과 전자수는 W보다 작은 원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W는 일단 13족은 아닙니다. 그래서 W가 3주기 원소라고 했기 때문에 규소랑 인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데 3번 조건에 의해서 이 s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 분의 홀 전자수가 W랑 Y가 이렇게 같아야 됩니다. 즉 같은 원자가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인을 만약에 W가 규소라고 하면은 이게 3분의 1이죠. 그런데 이 분수값이 3분의 1을 만족시키는 원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W가 인이 되고요. 그러면은 이게 6분의 3, 즉 2분의 1이기 때문에 2분의 1을 여기서 찾아주시면은 4분의 2 탄소가 있죠. 그래서 W가 Y가 같기 때문에 Y가 탄소가 됩니다. 자 그리고 X랑 Y가 원자과 전자수가 같다. 즉 같은 족 원소기 때문에 X가 규소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Z만 결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값이 W랑 Y보다 더 커야 되기 때문에 2분의 1보다 큰 원자는 이거밖에 없죠. 그래서 Z가 질소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기억 W는 규소가 아니라 인이죠. 틀렸고요. 다음 니은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 X가 규소 그 다음에 Y가 탄소기 때문에 당연히 크죠. 다음 디귿 p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는 Z가 질소고요. 그 다음에 Y가 탄소죠. 그러면은 Z가 Y보다 하나 더 많기 때문에 디귿도 맞는 선지가 됩니다. 그러면은 니은 디귿이 맞기 때문에 정답으로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1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화적정 문제고요.
아세트산 수용액을 준비했는데 이때 조건을 먼저 한번 보도록 결과를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서 이 아세트산 수용액 10ml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질량이 W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50ml이기 때문에 이 안에는 아세트산이 5Wg만큼 들어있겠죠. 거기다가 물을 넣어서 100ml를 만들었는데 이 중에서 40ml만 썼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40ml 안에는 아세트산이 40%만큼 취했기 때문에 5Wg에다가 40%를 곱해주면은 2Wg이 됩니다. 이게 반응에 참여한 아세트산의 질량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다의 삼각 플라스크 속 수용액을 A몰 농도 NaOH로 적정했을 때 부피를 측정한 결과가 넣어준 NaOH 부피가 60ml였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중화 적정의 기본적인 이제 그 양론식을 써줄 건데요. 자, 중화 적정의 핵심은 반응한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의 양이 같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수소 이온의 양은 그냥 아세트산의 양이랑 같죠. 아세트산이 1양성자성 산이기 때문에. 그리고 OH-의 양은 NaOH를 넣어준 양에 같기 때문에 Na+의 양이랑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번 풀이에서 얘네들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볼 겁니다. 자, 먼저 CH3COOH의 양은 2Wg이었죠. 2Wg인데 화학식량이 60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몰수로는 30분의 W 몰이 되겠죠. 그럼 Na+의 양은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 Na+의 양을 구하는 식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A몰 농도를 60ml 넣어줬기 때문에 미리몰 단위로 써주면은 A 곱하기 60 미리몰이 됩니다. 걸어 쳐주고요. 혹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전체 수용액에서 적정이 완료된 전체 수용액에서 Na+의 몰 농도가 0.6몰 농도였기 때문에 전체 수용액의 부피가 100ml라는 걸 이용해주면은 0.6 곱하기 100ml몰이 됩니다. 그럼 이 식을 풀어주시면은 A가 1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어쨌든 이 식을 계산해주면은 60ml몰인데 여기는 몰이고 여기는 미리몰이기 때문에 단위를 맞춰줘야 되죠. 그래서 여기를 1000으로 나눠주겠습니다. 그럼 1000으로 나눠주면은 1000분의 60이니까 50분의 3몰이 됩니다. 그러면은 30분의 W와 50분의 3이랑 같아야 되기 때문에 W를 계산해 주시면은 5분의 9가 나옵니다. 그래서 A는 1이고 W가 5분의 9였기 때문에 계산해 주시면 정답은 1번이 나오게 됩니다. 네, 1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 반응 문제고요. 실험 문제입니다. 자, 처음에 가 상황에서 수용액 안에 A 양이온과 B 양이온이 모두 2N몰씩 들어있는 상황입니다. A는 1가 양이온이고요. B는 양이온의 가수를 모릅니다. 아직. 이 상태에서 C를 N몰씩 넣었을 때 각각의 수용액 속 양이온에 대한 자료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먼저 나부터 볼게요. 조건에서 C는 한 가지의 금속 양이온과만 반응을 했고 그 결과 양이온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C가 양이온이 됐는데 두 종류라는 거는 있던 양이온 두 종류 중에 한 종류는 다 반응해가지고 석출이 되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석출된 양이온이 A냐 B냐를 확인해 줘야 되는데 A가 석출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C가 이렇게 N몰만큼 생성될 때 A는 전부 다 반응해서 C가 이가 양이온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죠. 그리고 B는 그대로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C를 N몰을 더 넣어줬을 때 C는 마찬가지로 전부 양이온이 됐기 때문에 C의 양이온은 2N몰로 늘어납니다. 그러면은 B는 석출이 됐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2대1 비율을 유지하려면은 N몰이 되어야 됩니다. 얘는 0 그대로고요. 자, 그러면은 B랑 C는 반응한 양이 같죠. 그래서 이온 가수도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B도 이가 양이온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모순이 없죠. 실제로 나에서 석출된 이온이 A가 아니라 B로 설정해 두면은 C가 1이고 B가 0.5라는 문제 조건과 모순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맞는 상황이고요.
자, 그럼 이제 양 분석을 다 했으니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B는 1이 아니라 2죠. 네, 그래서 틀린 선지가 되고요. 다음 니은 나에서 C는 환원제로 작용하냐 했을 때 가에서 나로 넘어갈 때 C는 이온화가 됩니다. 즉 산화수가 증가하는 산화 반응을 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산화가 되었기 때문에 환원제로 작용하죠. 니은은 맞는 설명이 되고 다음 디귿 다 과정 후 수용액에 존재하는 전체 금속 양이온의 양은 N, 2N 합해서 3N몰이죠. 4N몰보다 작다가 맞는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이 맞는 4번을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서부터 4페이지 구간입니다. 17번 문제 물의 자동 이온화와 pH에 관한 문제이고요. 가나다는 각각 산성과 염기성 중 하나라고 제시되어 있죠. 그리고 기억은 H3O 플러스 혹은 OH 마이너스 중 하나입니다. 이제 가를 보시면은 여기다가 물을 추가했더니 pH가 작아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pH가 작아지려면은 가는 염기성이어야 되죠. 그래서 가는 NaOH라고 써줍시다. 그럼 몰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3승이니까 염기성이니까 POH가 3인 거죠. 그럼 pH는 자동으로 11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억을 결정해줘야 되는데요. 해설강이니까 틀린 것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기억이 OH-라고 해볼게요. 그럼 OH-의 몰농도 B는 계산해주시면은 이온수 B가 1대 가나다 순으로 1대 10의 3대 10의 3승 대 10의 8승이고요. 그 다음 부피 B가 1, 10, 100이죠. 그래서 1대 10대 10의 2승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농도 B가 1대 10의 제곱 대 10의 6승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가가 이미 염기성인데 나랑 다는 더 강한 염기성이죠. 근데 나랑 다의 몰농도가 같다고 주어져 있습니다. 이런 모순이 되죠. 그래서 기억은 OH-가 아니라 H3O 플러스가 되고요. 자동으로 이것도 H3O 플러스의 농도가 됩니다. 자, 그럼 이거를 그대로 그냥 pH로 가져가면 되죠. 산성도가 10의 제곱배 100배이기 때문에 나의 pH는 이만큼 빼줘야 되고요. 여기서 또 10의 4승배가 됐기 때문에 다의 pH는 4만큼 더 줄여야 됩니다. 그러면은 pH, pOH가 다 결정이 되죠. 자, 그러면은 이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은 H3O 플러스이다. 맞죠? 다음 니은 나에서 H3O 플러스의 양분의 OH-의 양. 결국 양분의 양, 같은 용액에서 양분의 양이니까 그냥 농도비로 계산해도 되죠. 자, pH가 9니까 10의 마이너스 9승, OH는 10의 마이너스 5승이니까 계산해주면 10의 4승이 나오죠. 니은은 맞는 선지가 됩니다. 다음 디귿 다의 pH는 9.0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9.0인 거는 pH가 아니라 pOH죠. 그래서 5.0이라고 고쳐줘야 맞는 선지가 됩니다. 기억과 니은이 맞는 선지이기 때문에 정답으로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18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티도실 기압에서 실린더 가와나에 들어있는 기체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세 종류의 기체가 X, Y, Z로 가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각각을 확정하기 위해서 일단 분자량부터 써볼게요. CH4는 분자량이 16, C2H2는 26, 그 다음에 C3H6는 42가 되죠.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조건을 보시면은 가와나에 들어있는 전체 기체의 밀도가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밀도 조건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생각해 볼게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죠. 자, 그런데 지금 실린더 속에 있는 물질이 전부 기체이기 때문에 부피는 몰수에 비례합니다. 이때 질량을 그냥 그대로 가져와 주면은 자, 몰수분의 질량 뭐죠? 분자량이죠. 그래서 이 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밀도는 분자량에 비례한다 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기체가 여러 종류가 되면은 그냥 분자량에다가 평균을 취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밀도가 평균 분자량에 비례한다 라는 거를 이용해 줄 건데요. 자, 이거를 통해서 이제 X, Y, Z를 어떻게 결정하냐. 만약에 X가 이 셋 중에 가장 가벼운 메테인이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Y랑 Z는 얘네 각각이 뭔지는 몰라도 확실히 메테인보다 무거운 기체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평균 분자량이 무조건 메테인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이쪽이 밀도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이유로 X가 가장 무거운 C3H6면은 이쪽이 밀도가 더 낮겠죠. 그래서 두 경우에서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에 X는 딱 중간 분자량을 가지는
C2H2라고 확정 지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Y랑 Z는 이 두 종류 중에 하나인데 문제 조건에서 분자량이 Y가 더 크다고 했기 때문에 Y가 C3H6 그리고 Z가 CH4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밀도가 같다는 조건을 다시 한번 이용해 줄 건데요. 분자량 다시 써주면은 26, 42, 16이죠. 자, 뭐 분자량을 구하는 평균 분자량을 구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석적으로 식으로 전개를 해도 되고 일부 이제 학생들이 쓰는 뭐 내분 같은 테크닉을 써도 되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이쪽에 평균 분자량이 26이니까 얘도 26이어야겠죠. 그러면은 16C 질량을 써주면은 메테인은 16C g만큼 있고 C3H6는 42B g만큼 있습니다. 이거를 전체 기체 몰수로 나눠준 게 26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 식을 계산해 주시면은 이렇게 되니까 16B는 10C 그래서 B랑 C의 비율이 5대 8이 나옵니다. 뭐 내분으로 풀어도 B랑 C가 5대 8이라는 거는 금방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편의상 B를 그냥 5라고 하고 C를 8이라고 해줄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전체 원자수 비를 이용해 줄 건데요. 전체 원자수를 계산해 주면은 가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수 4원자 분자가 A몰 들어있죠. 그래서 4A라고 해주고요. 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C3H6 9원자 분자가 5몰 들어있으니까 45 더하기 이번에는 CH4 5원자 분자가 8몰 들어있으니까 40. 그러면은 우변을 계산해주면은 4A 대 85가 되니까 이게 12 대 17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계산해주면은 요게 60이 나오니까 따라서 A가 15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X는 CH4가 아니라 C2H2죠. 틀렸고 다음 니은 A는 3B냐 A가 15고 B가 5기 때문에 3배죠. 니은은 맞는 선지가 됩니다. 다음 디귿 전체 기체의 부피 즉 전체 기체의 몰수비를 묻는 값이죠. 자, 가에는 15몰 나는 5몰 8몰 합쳐서 13몰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대 8이 아니죠. 그래서 니은만 맞는 선지기 때문에 정답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화반응 문제고 이 시험에서 가장 어려웠던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문제입니다. 그만큼 논리가 조금 독특했던 문제인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수용액의 부피를 달리하여 혼합한 용액 가환해에 대한 자료가 주어져 있고요. 보시면은 가 같은 경우에는 HA랑 NaOH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X, Y, Z가 모두 지금 존재하고 있죠. 그러면은 이온이 세 종류이기 때문에 이 수용액 속에 존재하는 모든 이온이 지금 여기 안에 다 드러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온수 B가 X랑 Y랑 Z의 이온수 B가 2대 1대 3이죠. 자, 그런데 이 이온들을 다 보시면은 모두 1가 이온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기적으로 중성이려면 그러니까 수용액이 전하량의 합이 모두 0이려면은 그러면은 양이온의 수랑 음이온의 수가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 묶음 이렇게 한 묶음으로 묶어줄 수가 있습니다. 즉 X랑 Y는 이온의 전하의 종류가 같고 Z랑은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X랑 Y가 양이온이고 Z가 음이온이거나 혹은 X랑 Y가 음이온이고 Z가 양이온이거나 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틀린 보기부터 보면은 X랑 Y가 모두 음이온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Z는 양이온이 되죠. 자, 음이온이 두 종류라는 거는 OH-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니까 가는 염기성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은 자동으로 나머지 한 종류 양이온은 Na+가 되는데 그럼 Z가 Na+는 얘기죠. 그런데 나를 보시면은 나에도 Na+가 들어가 있는데 Na+는 구경꾼 이온이기 때문에 넣어주면 무조건 존재하겠죠. 근데 이온수가 0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모순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가정한 내용이 틀렸고 X랑 Y가 양이온, Z가 음이온이라는 결론을 얻습니다. 그러면은 구경꾼 음이온은 A-밖에 없으니까 Z가 A- 그리고 X랑 Y를 결정해줘야 되는데 아까랑 마찬가지 논리로
Na 플러스는 두 수용액 모두 존재해야 되죠. 그래서 X가 Na 플러스 그리고 Y가 H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가는 산성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쪽 표에다가 이온수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온수 B가 Na 플러스가 2개, 그 다음에 H 플러스가 하나, 그 다음에 A 마이너스가 3개죠. 이런 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죠. 자, 근데 조건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혼합용액에 존재하는 모든 음이온수 B가 가랑 나에서 4대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가에 존재하는 양이온이 지금 3개죠. 근데 지금 4대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숫자가 좀 지저분해질 수 있으니까 4를 곱해주겠습니다. 4를 곱해주시면 A-12개, 그 다음에 Na 플러스가 8개, H 플러스가 4개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가에서 음이온이 총 이제 12개니까 나에서는 3개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일단 Na 플러스가 이온수가 절반이 됐죠. 부피가 절반이 됐으니까 4개 있고, 그 다음에 H 플러스가 지금 0이죠. 그래서 양이온은 이게 끝입니다. 그러면은 양이온이 4개 있고 음이온이 얘네 다 합해서 3개여야 되니까 음이온은 3개고 양이온의 전하량이랑 음이온의 전하량이랑 같으려면은 이가가 1개, 1가가 2개 있어야 됩니다. 그럼 전하량 합이 4, 4로 맞죠.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필요한 자료를 다 얻었습니다. 그럼 이제 A랑 B랑 C, 문제에서 이제 B랑 C의 B를 묻고 있기 때문에 얘를 통해서 이제 B랑 C의 B를 구해주면은 B는 이 시험 문제를 풀이 과정에서 설정한 값으로 따져봤을 때 10분의 1이죠. B는 10분의 1, 그 다음에 C는 10분의 4죠. 그래서 얘는 4가 됩니다. 그 다음에 가에 존재하는 모든 이온의 몰농도 합과 나에 존재하는 모든 이온의 몰농도 합을 계산해 주시면은, 자, 이온수 B부터 계산해 보겠습니다. 가에는 12, 8, 4, 24개죠. 그 다음에 나에는 2, 1, 4, 7개죠. 그리고 부피 B가 40ml, 20ml이기 때문에 2대 1이 됩니다. 그럼 몰농도 B가 12대 7이 되죠. 그래서 몰농도 합 B가 12분의 7이 됩니다.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은 약분해 주면은 3분의 7. 그래서 정답은 5번으로 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 20번 문제 양론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응식부터 체크해 주시면은 A 계수 1이고 B 계수는 모르고 C 계수는 2. 그 다음에 반응물과 생성물 모두 기체인 거 체크해 주시고요. 자, 표는 실린더에 A랑 B의 양을 달리하여 넣고 반응을 완결시켰다고 합니다. 하나는 질량이고 하나는 양이기 때문에 단위를 통일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A 4g은 우리가 1몰이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은 8g은 2몰, 12g은 3몰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 반응식을 토대로 몰수가 몇 몰 반응했는지를 이제 각각 세주식으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실험 1에서는 A가 2몰 있고 B가 N몰 있는 상황이죠. 그 다음에 실험 2에서는 A가 1몰, B가 2N몰 있는 상황이죠. 그 다음에 실험 3에서는 A가 3몰, C가 4N몰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은 조건을 보시면은 반응 후 생성된 C의 질량이 9g으로 같은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생성된 C의 질량이 같다는 거는 반응한 A의 몰수가 1과 2에서 같고 B의 몰수도 1과 2에서 같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한 개 반응물을 결정해 주시면은 실험 1에서 A가 한 개 반응물이면 말이 안 되죠. 같은 질량만큼 반응해야 되는데 이쪽이 더 적으니까. 그래서 실험 1에서는 B가, 실험 2에서는 A가 다 반응한 거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몰 줄고 여기서 N몰 줄었으니까 똑같이 써줘야겠죠, 이렇게. 그리고 반응 계수 맞춰서 써주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실험 3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느 쪽이 한 개 반응물인가를 계산해 주시면은 A가 다 반응하죠. 이렇게 써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험 1에서는 A가 1몰이 남고 C가 2몰 생기고, 그 다음에 실험 2에서는 B가 N몰이 남고 C가 2몰 생성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실험 3에서는 B가 N몰이 남고 C가 6몰이 생성되는 상황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질량을 좀 본격적으로 이용해 주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A 1몰을 4g으로 놨죠.
이게 4g입니다. 그리고 실험 1과 2에서 생성된 C의 질량이 9g으로 같죠. 그러면은 질량 보존에 의해서 반응한 질량이랑 생성된 질량이랑 같아야 되니까 B가 5g 반응했다는 질량을 5g 반응했다는 사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 n몰이 5g이고 C 2몰이 9g이 되겠죠. 그래서 질량을 다 써주시면은 2몰이니까 8g, 그 다음에 n몰이니까 5g, 그 다음에 1몰이니까 4g, 2몰이니까 2n몰이니까 10g, 12g, 20g 이렇게 써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 안 쓴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남은 반응물의 질량을 계산해 볼게요. 자, 실험 1에서는 A가 1몰 남았으니까 4g이 남았죠. 그리고 실험 3에서는 B가 n몰이 남았으니까 5g이 남았죠. 자, 그러면은 분자에 해당하는 남은 반응물의 질량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전체 기체의 부피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계산을 해주시면은 1과 3에서 편의상 남은 반응물의 질량 그냥 W라고 써줄게요. 4대 5죠. 그리고 전체 기체 부피는 그냥 V라고 쓰겠습니다. 그거 분의 질량이 32대 15라고 합니다. 그럼 부피 B가 계산해 주시면은 나눠주면 되니까 8분의 1 대 3분의 1, 즉 3대 8이 됩니다. 그럼 전체 기체의 몰수 B가 3대 8이란 얘기인데, 자, 실험 1에서 기체 총량이 1몰, 2몰에서 3몰이죠. 그럼 얘네들을 다 합한 게 8몰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N이 2가 되죠. N이 2가 되니까 개수 B가 1대 2대 2가 돼서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B는 2가 됩니다. 여기도 2라고 써주고요. 자, 그럼 이제 문제를 다 풀었습니다. B는 2고, 그리고 2와 3에서 반응 후 전체 기체 부피를 계산해 주시면은, 자, 2에서는 N이 2였으니까 총 4몰 있죠. 그리고 3에서는 아까 본 것처럼 총 8몰이 있죠. 그러면은 4대 8이니까 1대 2가 되겠습니다. 1대 2라고 써주시면은 약분이 돼서 1이 정답이 되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라고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이번 시험의 총평하고 해설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등급 컷을 보시면은 여태까지 3개년 기출 시험지에 1등급 컷들을 다 가져와 봤는데요. 작년 6평이 좀 많이 어려웠고 2025학년도 9평이랑 수능이 꽤 쉬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6월 모의평가 예측 컷이 뭐 EBS나 각종 이제 인강 사이트들 등에서 47점 정도로 예측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전체적인 시험 구성을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계산의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계산보다는 논리 위주의 시험지였고요. 그리고 그 논리 자체가 막 사설 등에서 많이 등장하는 발상적인 논리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주어진 상황을 그대로 판단했을 때 딱 빠르게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논리들로 구성된 시험지였어가지고 절대적인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시험지는 아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주목할 만한 문항이 몇 개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 이제 복병이 됐던 1번 문항이죠. 자, 흡열과 발열, 이 상태 변화에서 흡열 발열을 묻는 문제가 거의 안 나왔었는데 이거에 대한 개념을 좀 확실하게 숙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5번 같은 경우에는 중화 적정에서 새로운 형태의 자료, 그러니까 그래프 형태로 Na+의 몰농도를 줬죠. 그거를 주목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18번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이제 아보가드로 문제에서 분자를 결정해 주는 논리가 좀 처음 선보인 논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밀도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살펴봐야 되는 것 같고, 마지막으로 19번 같은 경우에는 이온의 종류를 결정하는 과정에 사용되는 그 논리가 좀 샤프한 논리였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도 있을 텐데 그런 이제 이온의 종류와 양이 나오면은 이온의 양이 0인 이온 혹은 두 용액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이온이 무엇인지 그거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2027학년도 6월 모의평가 해설 강의를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